정대철 고모님께서 새만금 태양광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일반적으로 태양광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새만금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새만금을 망치는 그런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특히 지금 정부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수상에다가 한 20년 정도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땅을 매립해서 조성하는 것이다. 또 새만금 태양광발전소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새만금 사업을 개발하려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에서 27년 동안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새만금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적어도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만금 개발을 확정적으로 20년을 미루는 일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의 내부 연한이 최소한 20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27년 동안 전북 도민들을 우롱하다시피 애간장을 태우면서 미뤄왔는데 또 20년을 확정적으로 미루겠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어불성설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새만금을 개발하는 데 보태겠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차일피일 미룬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새만금에 신경을 쓰는 채 하면서 착시현상을 불러오면서 오히려 새만금을 더욱 미루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반새만금 정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새만금 개발을 하려는,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를 해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저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경제 정책을 대단히 잘못해서 나라 경제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사 지금 처리하는 문제도 참으로 해괴합니다. 지난 11월 9일 날 청와대 정책실장과 또 경제부총리 경질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경질 발표를 없던 걸로 하는 것인지, 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서 국민들은 그런 경제적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슨 인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정략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정부가 경제 정책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팀에 대한 인사 문제도 제대로 명쾌하게 절차를 밟고 처리를 해나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9일 날 그 청와대 인사팀 경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좋은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14년째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문체부에서 결정돼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도 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지역 간의 경쟁과 또 갈등으로 인해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14년째 표류하면서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설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황토연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만시지탄의 그 아쉬움은 매우 큽니다만은 뒤늦게라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지정된 것은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의병운동, 또 독립운동, 또 4.19 민주혁명, 또 5.18
18 광주 민주화 운동, 60 시민 항쟁, 또 최근으로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민주화를 이끌어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정신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도 국가기념일이 이제 지정이 되고 내년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가지면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선양사업을 활발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정립하고 튼튼하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기념일 지정 즈음에서 두 가지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종전 지금 현행 법률에는 동학농민혁명을 1894년 3월이라는 그 3월이 양력을 말하는지 음력을 말하는지도 애매하게 그냥 그저 3월 1일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잘 아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1893년 말 사발통문 작성, 또 1894년에 들어서서 고부봉기, 또 이어지는 무장기포, 백상기포, 황토연, 전승순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를 사발통문 작성에 참여한 자, 또 고부봉기에 참여한 자들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규정하는 그런 개정안이 하나고, 두 번째는 독립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애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일제의 국권 찬탈에 맞서서 순국했거나 싸웠던 분들을 순국지사, 애국지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인데, 애매하게 일제의 국권 찬탈 전후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관행은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 대해서 적용해 오는 것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도 제2차 봉기 1894년 9월 참여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항일투쟁에 참여한 자라고 현행 동학특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해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들도 독립유공자로 지정돼서 국가로부터 적정한 애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에 소속된 여러 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300명이 다 함께 동의를 해서 조속하게 두 가지 법률이 처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